건폭, 조폭, 독버섯. 죽음 부른 윤 정권 폭력 언어. 민병선 에디터. 윤석열 정권의 혐오 조장과 낙인 찍기가 계속되고 있다. 폭력적 언어와 약자에 대한 공격 프레임 만들기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의 건폭 몰이와 무리한 수사에 항의해 분신한 건설노조 강원 지역 간부는 끝내 숨을 거뒀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양태석 거제시의원의 막말이 뒤늦게 알려졌다. 양 의원은 지난달 20일 외국인 노동자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베트남 애들 10명 중 1명은 뽕을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외국인사에서 5명이 슬리퍼 신고 모여다니면서 침 뱉고 슬리퍼 끌고 시내 다니면 관광 이미지는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외국인들의 거제 유입으로 주민들의 불안과 아이들의 문박 출입이 우려된다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일 성명을 발표해 근거 없는 시대착오적 인종차별, 타국 모욕, 외국인 노동자 혐오 비하 막말, 사과와 반성 없는 자질이 의심스러운 국민의힘 정치인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성명을 내고 자기들끼리 노조를 만들어서 일 안 할 수도 있다는 등 노조 혐오까지 이어갔다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화물연대를 원색적인 용어로 비난했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화물연대 운송 거부와 관련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노조에 대해 강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한다.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 기사들을 향한 화물연대의 압박에 대해 조폭 행위 당장 멈추십시오라고 말했다. 원 장관 입은 건설 노조와 관련한 발언에서 더 험해졌다. 그는 올해 1월 무법지대에 있는 조폭들이 노조라는 탈을 쓰고 설치는 것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와 관련해 민주노총 홈페이지에는 북한 조선직업 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민주노총에 보내는 연대사라는 제목으로 보낸 글이 자랑스러운 듯 올라와 있다며 조선노동당 이중대라고 민주노총을 불렀다. 정진석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건설노조에 대해 건폭들이 독버섯처럼 자랐다라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노동귀족 등으로 묘사했지만 사용자에 비하면 약자인데도 정치인들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태원 참사 직후에는 국민의힘 김민하 창원시 의원의 막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11월 4일 SNS에 유족이라는 무기로 그들의 선 넘는 광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유족에 대해 무지몽매한 애미,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책 내용을 문제 삼으며 동성애 교육은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이라 쓰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정부에서 노조 이꼬르 부패 집단, 약자 이꼬르 교화의 대상이란 프레임을 생산 유통하는 역할은 조선일보가 앞장서왔다. 조선일보는 이태원 참사를 헬로윈 참사라고 쓴다. 유가족에 대해서도 헬로윈 참사 유가족, 헬로윈 유가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를 들으면 놀다가 사고가 난 것, 참사 당시 마약 등의 범죄가 의심된다 등이 연상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정조사특위, 시민대책위, 유가족협의회는 공식 명칭으로 12구 이태원 참사를 쓰고 있다. 현 정부에서 건폭 발언이 나온 이후 조선일보는 제목과 기사에 이 용어를 적극 사용하고 있다. 건폭 2,800여 명 적발 77%가 민노총 한노총 소속이었다. 건설 현장 건폭 잡고 보니 진짜 조폭, 진짜 건폭들이었네. 건설 현장서 돈 뜯은 노조원의 정체, 건폭 피의자 수백 명, 경찰청 앞에서 적반하장 집회 등의 기사를 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2012년 술에 취한 행패를 주폭으로 부르며 근절 시리즈를 연재했다.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벌인 주폭과의 전쟁을 보도하면서 연재가 시작됐다. 이 신문은 코로나19를 한동안 우한폐렴으로 쓰기를 고집했다. 세계보건기구가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어기고 중국 혐오 정서를 부추겼다. 현 정부 인사들의 막말 경쟁은 보수층 집결을 위한 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화물연대 운송 거부 당시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하지만 시민을 통제와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엘리트주의적인 시각이며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정권이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효민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혐오 조장으로 당장은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권의 마이너스라며 다원화된 가치를 포용하는 보수가 돼야 유권자의 지속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